이 이야기는 1975년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10년 만인 1985년에 자수를 한 김석우 씨의 실제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수를 하러 오셨다 그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담배. 고맙습니다. 마음을 푹 놓으시고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름과 나이가 김서구구 35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이었습니다. 1975년 당시 대구에 살고 있던 김석우 씨는 뚜렷한 직장도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비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그날도 당세가 밀려 집주인과 한바탕 말다툼을 벌인 그는 술에 취해 정처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핸드백만 두고 가. 안 돼요. 이것만 절대로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이네. 이네. 이봐요. 핸드백을 빼앗아 잔돈풀을 마련하려고 했던 김석우 씨는 술김에 비명을 지르는 여인을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 당시의 진술서에 따르면 그는 처벌이 두려워 여인의 시체를 인근 야산에 파묻었고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옷가지와 소지품 등을 모두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간은 혹시나 탈로가 날까봐 불안했습니다. 신문이란 신문은 다 보고 뉴스도 다 들어봤지만 어디에도 그 여자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차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전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루하루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날들이었죠. 그런데 오세요. 아이 참, 저 뒷산에서 여자 시체 나왔다는 얘기 들었어? 그랬다면서요? 아니 근데 시체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 사실이에요? 아이 그러게 죽은 지가 한 5년 5년 후. 된것 같은데 파묻었던 여인의 시체가 우연히 발견되었고 다른 데랑 막 그때까지도 다르대. 그 동네에서 살고 있던 김석우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 짓을 했을까? 무서워. 무섭지. 여보, 또 그 꿈 꿨어요?
불안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약해졌어요. 시체가 발견되고 처음 몇 달간 김석우 씨는 여인이 찾아오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에게는 도저히 꿈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당직 근무 중이던 그는 텅 빈 공장으로부터 들려오는 재봉틀 소리를 듣고 혼자서 공장 안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전 직장도 옮기고 그 동네도 떠났습니다. 아무래도 집을 옮기고 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서요. 사실 이사를 하고 한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에게만 보이던 그 여자가 집사람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사를 한 후부터는 김석우 씨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고 부인은 점차 유독 불안해하는 김석우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부인은 아이와 함께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김석우 씨는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녔고 나중에는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공포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자수를 해서 벌을 받고 나면 그 여자도 절 용서해 줄 것 같았습니다. (1975년) 길 가던 여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완전 범죄를 꿈꿨던 김석우 씨는 10년이 지난 후 일체의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스스로 죄값을 받았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것이 정말 여인의 원혼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죄책감 때문이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년 만에 비로소 그는 편안한 마음과 행복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